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우현입니다. 알altium 디자이너 강의 14강입니다. 배선 보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아트웍이 다 끝나면 배선을 좀 여러 가지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죠.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되는 전원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라운드 접지로 노이즈를 좀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보통은 그 폴리곤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폴리곤과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을 어떻게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려진 폴리곤을 어떻게 다듬는지에 대한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전과 폴리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메뉴에 보시면은요, 폴리곤 푸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곤이라는 오브젝트를 드로잉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 나온 게 또 한 가지가 바로 리전이라는 게 있죠. 리전 메뉴는 플레이스에 솔리드 리전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리전을 한번 제가 화면의 중앙에다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기 편리하게 그라운드 그리드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mm 그리드를 좀 거칠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드로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리전입니다. 리전을 드로잉을 했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스 폴리곤 푸어. 네, 지금 보시는 게 폴리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기능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폴리곤이라는 것은 리전에 비하여 절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폴리곤 푸어 컷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컷아웃의 영역을 이렇게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드로잉이 되죠. 네, 이렇게 컷아웃을 드로잉을 하게 되면요, 리전은 뭐 특별한 액션을 진행하실 수 없지만 폴리곤은 액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폴리곤 액션이라는 게 있죠. 리프어 셀렉티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컷아웃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절개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겠죠. 리전은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리전은 이렇게 기존 배선 위에 올라갔을 경우 배선과의 이격거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배선과의 이격거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역시 리프어를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배선과의 이격거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리전과 폴리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기판 전체 또는 특정 네트 전체에 대하여 좀 넓은 영역의 드로잉을 할 경우 이 폴리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닿아야 되는 네트와 그렇지 말아야 되는 네트를 스스로 구분해서 이격거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리전은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어떤 목적으로 쓰냐? 여기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네트들 중에서 특정 영역의 부분만을 보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약간 이렇게 배선을 좀 보강해서 전류를 좀 많이 흘리게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영역의 영역을 좀 구리로 그려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리전으로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전을 이용하여 몇몇 부분의 배선을 한번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P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R, 네, P와 R을 누르게 되면 리전을 드로잉할 수 있게 바뀝니다. 물론 메뉴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에 보이는 이 SMD 패드 위에서 제가 클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리전을 드로잉을 시작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선이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서 여기 정도에서 클릭,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오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완성.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면 리전이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리전을 빈 영역에 대해 생성하면 리전에 특별한 네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선이나 또는 패드 위에서 겹치도록 배선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전에 네트가 할당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닿아야 되는 그런 네트를 알아서 구분해서 그 네트 네임을 할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전을 드로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드로잉된 리전은 다시 편집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편집 과정은
리전뿐만 아니라 폴리곤에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편집하고자 하는 리전 또는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라인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 라인 부분을 드래그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영역으로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직선으로 커지고요. 오른쪽 부분은 사선으로 커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이 라인 부분이 아니라 요 모서리 부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모서리의 버텍스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버텍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 지금 버텍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면 1시 반 방향으로 초록색의 선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흰색인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조금 움직이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은 현재 그 부분의 라인이 정확하게 90도 또는 45도로 스냅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선 포인트를 움직이실 때 그 부분이 45도와 0도로 정확하게 스냅이 됐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라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텍스를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움직인 버텍스를 다시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자가 Shift 스페이스바로 버텍스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Shift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변하죠. 네, 아까는 버텍스 무브 모드였고요. 지금은 다시 마이터 기능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터 기능. 다시 한번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번엔 아크 45도 라인으로 꺾어주는 게 아니라 아크로 꺾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Shift 스페이스바. 네, 다시 버텍스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버텍스를 위치를 잡고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날카롭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잡고 Shift 스페이스바 또는 40 아크 Shift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고 아크 형태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라인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버텍스의 무브도 가능하지만 버텍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텍스 포인트와 버텍스 포인트 사이에 이 세그먼트 라인의 정중앙에 보면 버텍스와는 다르게 동그라미 원인데 내부가 좀 비어있는 원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잡고 움직였을 때 이 포인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를 무브하는 아까 보셨던 그런 기능인데요. 이때 역시 똑같이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를 추가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하나 추가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잡고 누르면 버텍스가 또 추가가 됩니다. 네, 여기를 잡고 누르면 버텍스가 또 추가가 되겠죠.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버텍스 추가가 아니라 아크, 라인 이런 형태로 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버텍스의 추가 편집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버텍스를 삭제하는 방법도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버텍스 무브 상태로 놔두고 사용자가 버텍스를 무브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버텍스는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잡고 버텍스 무브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죠. 이것도 잡고 딜리트.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리전 또는 폴리건의 모서리 편집 기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전 자체를 하나를 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리전을 이렇게 임의로 드로잉을 좀 했고요. 드로잉된 리전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머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동적으로 머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으로 머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서 네트 부분을 사용자가 이미 네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머지 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폴리곤에 대하여 한번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곤은 place polygon poor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드로잉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시고 역시 해당 포인트 클릭, 그리고 이 포인트를 클릭, 그리고 여기를 클릭. 네, 폴리곤은 처음에 드로잉이 되면 자동적으로 머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폴리곤에 네트를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폴리곤을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네트 부분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와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KP XRES 리셋 단자죠.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폴리곤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리전하고는 다르게
리푸어 작업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리푸어라는 작업은 폴리곤 내부의 연산 작업을 통하여 폴리곤이 어떤 라인과 또는 어떤 패드와 떨어져야 되는지를 연산하는 그런 계산 작업이 되겠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폴리곤 액션 그리고 리푸어 셀렉티드를 누르면 해당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이 리푸어 됩니다. 리푸어 명령이 많이 있는데요. 리푸어 올은 화면상 디자인에 있는 모든 폴리곤을 리푸어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리푸어 바이올레이팅 폴리곤은 디자인 룰에 위배된 폴리곤에 대하여만 리푸어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리푸어 모디파이드 이거는 폴리곤에 대해서 편집, 수정이 가미된 것들만 리푸어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폴리곤 리푸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네트를 동일하게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폴리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폴리곤 속성 중에서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Poor Same Net 폴리곤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름의 네트 중에서 폴리곤에 대하여만 함께 결합이 되겠다라는 옵션이 되겠죠. 맨 첫 번째 있는 것은 don't for same over same net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라도 같은 그 오브젝트 네트 이름이 같은 네트더라도 같이 결합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옵션이 되겠죠. 두 번째 옵션은 모든 네트 중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네트는 무조건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번째 옵션이 가장 적절한 옵션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누르신 다음에 리푸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폴리곤 리푸어 셀렉티드. 네, 그러면 결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폴리곤을 하나 더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 폴리곤 푸어 선택하시고 폴리곤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직각 형태로 바꿨고요. 클릭, 클릭, 오른쪽 폴리곤을 만들었죠. 이 폴리곤을 저는 그라운드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프로퍼티, 네트를 그라운드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아까 이 옵션이 있었죠. 두 번째 옵션으로 변경하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리푸어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셀렉션, 리푸어. 네, 그러면 폴리곤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라운드와 같이 결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라운드하고 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폴리곤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라운드 패드와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패드에 이런 식으로 날개 형식의 3시 방향, 12시, 9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써말 패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공극이 에어갭이 없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부품을 납땜할 때 인두를 대거나 또는 이제 그 플로우 공정에 의해서 열이 부여가 될 텐데요. 그 열이 이 사방으로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납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써말 처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네 군데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부품이 납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폴리곤의 써멀 패드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폴리곤을 드로잉을 하는데 규칙이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폴리곤을 큰 것을 제일 마지막에 드로잉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드로잉이 된 형태인데요. 만약에 이 폴리곤 작은 거를 나중에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작은 폴리곤을 하나를 제가 셀렉션해서 쉘브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폴리곤 액션에서 리스토어 폴리곤 리스토어 기능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요. 툴스 명령에 보시면 폴리곤 푸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리스토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쉘브는 폴리곤을 현재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주는 기능이고요. 리스토어 기능을 하면 다시 나타나게끔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곤을 숨길지 어떤 폴리곤을 보이게 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제가 셀렉션 된 것을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긴다기보다는 이거를 한번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죠. 뺐고요. 얘를 다시
리푸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 폴리곤 자체를 리푸어를 하더라도요. 네, 리푸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폴리곤은 가장 작은 크기의 폴리곤부터 우선적으로 푸어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간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폴리곤 매니저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툴스 메뉴에 보시면 폴리곤 푸어, 폴리곤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상에 존재하는 폴리곤의 목록이 전부 다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그 폴리곤의 푸어되는 순서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로잉했던 작은 폴리곤 이것을 먼저 푸어하고 그 다음에 GND를 마지막에 푸어하겠다. 그래서 푸어 애니메이트를 눌러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하고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순서를 변경하더라도 스스로 소프트웨어가 영역이 작은 것부터 순서를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폴리곤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두 개면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또는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선택된 폴리곤에 대하여 클릭하고 셀렉티드 폴리곤 리푸어를 하겠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리푸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네, 보시면 아까처럼 작업했던 게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실전으로 보드 전체에다가 폴리곤을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폴리곤을 삭제를 해주고요. 리전도 삭제를 했습니다. 조그만 폴리곤이었죠. 줌올 작업을 진행하고요. 자, 폴리곤을 직접 드로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드로잉 하는 것보다는 폴리곤 매니저를 이용해서 쉽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 메뉴에 폴리곤 푸어, 폴리곤 매니저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폴리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폴리곤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Polygon Class, Create New Polygon From 눌러주시고요. 보드 아웃라인, 보드 외곽선을 인지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스스로 폴리곤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라운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옵션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가운데 옵션, 리무브 데드 카퍼를 체크하시게 되면 연결되지 않는 폴리곤은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임이 나오는데요. 이 레임은 탑 레이어 노네트가 아니라 탑 레이어 GND. 이름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폴리곤과 폴리곤의 이름은 서로 다른 유니크한 이름으로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폴리곤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폴리곤을 선택하고 오른쪽 리푸어를 해주시면 되겠죠. Yes. 그리고 Apply.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폴리곤이 보드 전체에 자동적으로 깔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옵션은 그 보드 전체를 인지해서 폴리곤을 씌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 폴리곤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폴리곤을 그려주었기 때문에 폴리곤 매니저에 가셔서 이번에는 Create New Polygon From 선택하시고 Selected Polygon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셀렉션 되어 있는 이 폴리곤을 가지고 또 다른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뒷면 레이어를 선택해 주십니다. 버튼 레이어. 그리고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BT GND 버튼 그라운드. 오케이. 옵션 가운데 거 맞고요. 오케이. 역시 리푸어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Yes, Apply, Yes, 오케이. 진행을 하게 되면 리푸어가 진행이 되는데요. 뒷면에 생성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뒷면 레이어 요게 되겠죠. 리푸어, 셀렉티드 폴리곤, Yes, 진행이 됐고요. 오케이. 뒷면에도 역시 폴리곤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를 한번 바꿔보시면 탑 버튼 이렇게 채워진 걸 보실 수 있겠죠. 폴리곤은 지금 이제 클릭을 하면 셀렉션이 되고요.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폴리곤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비아를 어레이 시켜주는 그 비아 어레이 작업들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아 어레이 작업은 툴스 메뉴에서 비아 스티칭 쉴드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비아 스티칭 쉴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 stitching to net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비아가 어레이 되는 모양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비아 어레이 되는 모양이 지금 현재 직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태거로 누르시면 엇갈리게 이렇게
어레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되는 피치 간격입니다.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어레이를 시켜줄 것인지, 그리고 생성되는 비하의 모양이 되겠죠. 비하 홀 사이즈라든지 비하의 외경 0.7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죠. 여기서 5mm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mm, 3mm 정도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연결돼야 되는 네트는 어디인지를 지정할 수 있죠. 그라운드 네트와 연결을 시켜주겠다. 컨스트레인션 레이어 어레이를 누르게 되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보드 전체에 같은 네트의 폴리곤에 자동적으로 비하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체크하고 영역을 클릭하실 수 있겠죠.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오른쪽 마무리.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비하가 만들어졌습니다. 3mm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부품이 닿거나 라인 있는 부분은 연결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비하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부분을 편집을 하려면 비하 하나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뜨면서 비하 스티칭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이템이 비하 스티칭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화면에서 편집 작업을 하거나 또는 딜리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칭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비아에 지금 연결되는 형태를 보시면은요. 비아도 역시 부품 패드처럼 이렇게 써말 형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아는 납땜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써말 형태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디폴트 값은 이런 식으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하여 써말로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룰로 이동을 하셔서요. 네, 디자인 룰에 보시면 플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폴리곤 커넥트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곤 커넥션 스타일이 현재 심플로 되어 있어서 릴리프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이렉트 커넥터로 바꾸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에 대하여 연결되는 형태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그라운드 속성을 갖고 있는 부품의 패드조차도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드밴스를 체크해 줍니다. 네, 어드밴스를 체크하기 전에 먼저 릴리프로 바꿔놓고 어드밴스를 체크하면 써멀홀 관통 부품이 되겠죠. 딥타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멀로 만들어지고요. SMD도 써멀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크롤 바를 움직여 보면 비아도 나오죠. 비아 커넥션도 써멀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다이렉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그리고 OK 진행을 해준 다음에 폴리곤 선택하시고 리푸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부품 패드는 부품에 대한 패드는 전부 다 써멀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비하에 대한 것은 써멀 처리를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폴리곤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폴리곤에 대한 기능 쭉 알아봤고요. 리존에 대한 기능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